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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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키도 크시고 저는 실물로는 처음 뵙는데 잘생기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셨나 봐요. 초반부터 쑥스럽네요. 반응이 뭐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멘트 들었는데. 잘하십니다.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야 돼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못 듣는 얘기라서.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네.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네. 새벽 네. 3시부터 기상을 해서 정말요? 미장 흐름을 다 체크하고 오셨다는데 쓸데없죠. 아마 저는 우리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전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제가 좋네요. 저랑 차장님이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타 경제가 처음 방송을 할 때 같이 프로그램에 맞아요. 같은 시간에 예. 있었고요. 교보적게 명동지점에 계셨고 바로 저도 옆자리였어요. 명동지점 같은 건물이었어요. 네. 5층이었고 11층이었어요. 이 인연이 또 여기까지 또 여기 이어지네요. 또 만나네요. 네. 친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그냥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네. 방송인이다. 네, 그냥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 네. 서로 약간 견제하는 그 사이. 정도. 견제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네. 한 분은 지금 MC로 한 분은 출연자로서 네. 그러니까요. 비약적인 발전을 감회가 또 이뤄냈습니다. 새롭습니다. 예. 자, 사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의 뷰가 지금 달라질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FMC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수순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75bp 인상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연준에서 조금 달라진 입장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그 고용 지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금리 인하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들과 인플레이션이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벌써 이제 시장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안도 랠리를 좀 펼쳤다라고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해서 마감하는 양상들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나스닥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꺾인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근원 PC라던가 근원 CPI 쪽은 약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음식료라던가 에너지 가치 변동성이 큰 쪽들을 제외한 근원 쪽 코어를 보거든요. 근데 그 지표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용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피크아웃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에서 R 쪽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시장 투자자들의 참여자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결국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인하로 기조를 바꿔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 파월 의장 발언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몸을 사린단 말이지. 맞아요. 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지만 네. 이게 하루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죠. 내일장 그쵸. 다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질 수 보십니까?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러우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네. 진행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 교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팩트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잡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소비예요. 소비를 절제시키려고 하는 건데 소비 지표가 지금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월마트 실적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그러면은 소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금리를 올린 게 통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가파른 소비의 꺾임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새벽에 얘기했었던 금리 인상의 강도라던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서 고용 지표까지 또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얘기했었던 금리 인하 쪽으로도 급격한 선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해야 할 지표가 많은 그쵸. 것 같은데 GDP도 또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것도 불확실성의 해소 요인으로 봐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것도 뭐 일단은 볼 수는 있는데 네. 명확하게 딱 그 요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가랑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죠. 네,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지금 시장에 혼재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딱 GDP 성장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GDP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성장률이 0.7% 기록을 했죠. 그리고 수출은 오히려 감소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DP가 어떤 경제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와 악재 그리고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흐름을 좀 살필 때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장님은 네. 이제 9월 달까지는 시장의 상방보다는 조금 하방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가 원래는 하방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제가 항상 지금과 같이 매크로적인 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올 한 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만 판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많이 샀고요.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거기다가 ETF 레버리지 상방으로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개미들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는데 이거 항상 나오는 뉴스입니다. 개미들 또 반대로 투자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 인버스 2배짜리를 베팅을 했다.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빠진 물량들 사면서 판 거는 누가 또 팔았겠습니까? 반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특히나 코스피 쪽, 코스닥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약간 억지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수급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난 2주 동안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조 6천억 정도 산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 9,500억이 전기전자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의약품이라던가 운송 장비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자동차 이런 쪽들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약간은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120 월선까지 터치를 좀 해야지만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코스닥은 거의 갔어요. 거의 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연준에서도 일단은 강도를 조금 낮춰주면서 일단은 어떤 마무리 시장의 하락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한미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뭐 맞아요. 옛날엔 기정사실화 때도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네. 지금 확정이 되면은 네. 수급 들어올까요? 글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자산에서의 금리 차이예요. 채권. 근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자산 쪽으로는 빠져나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이미 거죠. 너무 많이 빼서요. 네, 이미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환율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300원에 환전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1달러로 환전해서 나갈 때는 1,200원만 주고 100원의 환차익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떠나는데 오히려 기축통화인데도 금리 더 높게 준다. 그럼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채권 같은 것들은. 네. 하지만 위험자산에 있어서는 굳이 금리의 역전을 따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뭐 사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위험 자산에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 된다면 괜찮겠네요. 네. 네. 궁금한 점 채팅에 올려달라니까 네. 아버지 정답을 알려주는.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그거죠. 흥미로네요. 네. 아 송민호 네. 예. 역시 바로 아. 그래, 랩을 좋아해서요. 아 진짜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송민호 좋아해요. 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드렁큰 타이거 이런 좀 네. 세대가 제가 40대다 보니까 난 널 원해 이런. 네, 조금 옛날입니다. 네.
자,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얘기는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고 섹터로 오늘 2차 전지. 네, 체크해 볼 게 많더라고요. 음. 최근에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소재가 사실 네. 밸류를 많이 앞당겨서 반영이 되면서 많이 급등을 했다가 뭔가 네. 지지부진해졌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다시 좀 성장주 쪽으로 손바뀜 일어나면서 갈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봤을 때 네.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사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관됩니다. 네,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일관됩니다. 어느 상태에서건 여러분들이 상위권에 2차 전지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제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또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 네. 전해,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네. 빠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요. 무조건 계속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바닥에서 뭐 10배 정도 올라왔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잡을 기회를 자꾸 찾아라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네. 소재 쪽이셨나 봐요? 네, 소재 쪽에 아무래도 이번 연에는 주안점을 더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도 소재 쪽으로 네, 보세요? 하반기까지도요. 와.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네. 지금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하이니켈 위주로 해서 어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엄청난 기술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또 미국이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계속 현대차도 뭐 전기차 공장 짓고 배터리 이런 쪽들 투자 받으면서 바이든 고맙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차의 개화 시기예요. 글로벌 보급률 보면은 한 9% 이제 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는 아직도 조금 더 전기차가 시장이 많이 풀려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가장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임금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올라갔어도 이거 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사야 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비싸요. 아직까지도요. 그죠. 네. 예, 그런데다가 인프라, 충전소 시설 이런 것도 안 갖춰져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불편함 감수하고서 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됐는데 이거 전기차를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형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그런 쪽들을 장착한 조금은 저렴한 전기차가 중국 로컬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아마 10% 보급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급의 라인을 찾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하이니켈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펼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배터리 장비 쪽은 좋게는 안 보세요? 장비 쪽도 좋게 봅니다. 네,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양극재 쪽. 소재.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니켈 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그렇죠. LNF 지금 굉장히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양극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 쪽도 물론 좋습니다.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소재 대비해서는 밸류가 지금 높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 낮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양극재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쪽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비중의 50%까지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지금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계속적인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하이니켈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소재 단에서도 지금은 양극재 쪽에 어떤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밸류를 앞당겨 받았지만 앞당겨 받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었나요? 네. 각형을 네, 포기하고 엔솔 뭐 맞아요. 원통형 네. 얘기하는데
네. 저 사실 저 2차전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상 기존에 IT 단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노트북이라던가 휴대폰 이런 쪽들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퇴색하면서 이런 전동 공구 그리고 이바이크 이거 혹시 타보셨나요? 이런 거 이거 전동 킥보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그런 쪽들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그런 쪽들로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각형이라던가 파우치형에 조금 밀리는 그런 행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 쓰고 있어요. 우리 보면 예전에 왜 그 리튬 이온 충전지 해가지고 네. 이런 워크맨이라던가 이런 거에 껴서 썼던 거 기억하세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네,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마이. 예, 약간 연배가 약간 이제 많이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40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충전해가지고 쓰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 초기에 테슬라 모델들 보면은 그런 조그만 배터리를 엄청나게 셀 형태로 묶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넣어요. 차 밑에다가. 정말 그렇게 해서 달렸었던 게 이제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가 이런 테슬라 지금 미국에서 76% 점유율 1분기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런 독보적인 업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을 한 거죠. S 모델, Y 모델, 3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물 같다라고 생각된 어떤 배터리의 사용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해준 결과들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쪽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럼 지금 원통형 배터리의 파이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나요? 우리나라인가요? 중국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그쵸. 쪽인가요? 아무래도 삼성 SDI, 아, 네, 원래 기존의 원통형 기존에 배터리. 하던. 그리고 그쪽이 그러니까 셀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셀 기업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장비라던가 소재 쪽도 같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네네. 삼성 SDI나 네. TCC 스틸 같은 것들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그런 쪽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BMW라던가 GM, 스텔란티스 이런 쪽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까 말까라고 검토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파이는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작년에는 한 110억 셀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한 150억 셀 정도. 기존의 BIT 부문, 우리 무선 청소기 집에서 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도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요. 네, 그런 쪽들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동 공구 같은 것들, 뭐 잔디 깎는 기계 이런 쪽들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들 외에도 차량에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한 150억 셀 정도. 그리고 향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생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양산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쉬워요. 그럼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낮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2170은 낮아요. 우리 이제 2170 그다음에 4860 요즘에 많이 4680 네.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2170이라는 게 있고 4680 이게 각각의 원통형의 이 높이와 이런 폭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데 있어서 4680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단계가 여기 있고 2170이 여기 있고 그 중간이 이제 46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규모 자체를 키우면서 주행거리라던가 출력들을 더 키운 겁니다. 기술 발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전고체가 몇 번이라고요? 전고체는 마지막 단계, 꿈의 배터리. 4680. 4680. 4680은 그 전. 중간이죠. 2170, 4680, 전고체. 아, 이런 식으로 전고체는 발전이 돼야 되는 건데 없네요. 네네네. 아직까지 전고체는 이제 꿈의 배터리죠. 지금 아직 기술 개발은 하고 있는데 네. 양산을 할 수가 없는 단계고요. 이 4680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양산하기 쉽고 기술력이 낮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170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4680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속도가 기존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비, 와인더, 이거 코일 형태로 감아주는 와인더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의 기술로는 제가 볼 때는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요. 그런 데다가 일단 4680을 완벽하게 아직까지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저 뒤쪽에서 LFP 배터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4680 양산을 아직까지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단동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추가 사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전해질을 주입하는 신규 장비까지도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중국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4680 배터리 단에서는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언젠간 따라잡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시간적인 격차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리 기업들이 바로 자기들이 배터리 생산을 안 하고 뭐 합작을 하고 네. 하는 뭐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2170은 쉬운 기술이었는데 4680은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렇구나. 양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소재 쪽으로 유망하게 보시고 혹시 뭐 탑픽 같은 건 제시가 가능할까요? 탑픽은 뭐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양극재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것들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또 보라고요? 막 이런 반응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봐야 됩니다. 눌렸을 아까도 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아직까지 10%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빅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10배 오르기 전에 바닥권에 있었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전기차라는 방향이 어떻게 글로벌리하게 가고 있는지 네. 그 산업의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셔서 조금 거시적인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산업, 기업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배터리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아직까지 이제 하이니켈 단에서 1위는 일본의 스미모토 마이닝인가 무슨 그런 데가 있어요. 네네. 그쪽이 1위 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의 업체들은 점유율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안 좋은 이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도 오히려 LNF는 빠르게 증설하면서 숫자들을 재무제표에 인식시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신고가 형태로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증설하면서 지금 3위권 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이 네.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트렌드에 맞춰서 좀 긴 시계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과장님이 아까 앞서서 그림 부양한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 전기차 관련해서도 네, 내용이 포함이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친환경 그쪽이라서. 좋습니다. 이런 트렌드 또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 더 방증이 됐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시클리컬로 가볼까요? 네. 조선입니다. 조선 일단 파업이 가장 이제 우리 이슈였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파업으로 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매크로적 환경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네. 파업에 의해서 도대체 주가가 내려간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안 원래 좋으니까 안 같이 좋았어요. 내려간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엄청나요. 지금 그렇죠. 추산된 게 종료 시점까지 해서 한 8천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나서는데 이것도 제가 참 말을 아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튜브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51일간 파업이 지속이 됐어요. 굉장히 장기간. 그래도 지금 정부랑 노사에서는 전부 다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끝났다라고 다독이고 있는데 그럴 상황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선박 생산 시설이 있는데 그 한도크가 진수가 지금 한 5주가량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8,1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손실을 끼쳐놓고 일단 노조에서는 손배소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데다가 여론도 부정적이에요. 그런 것들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파업을 종료를 시킨 거죠. 네. 임금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 4.5%. 그거 올리자고 지금 8,100억의 손실이 51일 동안 발생이 된 겁니다. 네.
이거 좀 나중에 제가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얘기는 좀 하도록 하고요. 뭐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는 그죠.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예, 예.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도 모자란 상황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대한 매출액하고 고정비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실적 봐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LNG선 발주가 카타르에서 대규모로 나오고 러우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 보이기 때문에 LNG선 발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좋아질 마당이었는데 맞아. 그게 찬물이. 이제 그게 지금 찬물을 끼얹어 버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네. 지금 10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이미 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심각하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에 예전에 안 좋았을 때 수주가 우리나라가 1위 하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수주 밀리면서 이제 낙하산 인사에다가 뭐 방만한 경영 거기다가 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공금 횡령도 그때 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무능한 정부까지. 네.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각각 다 들려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10년간 누적을 시켜왔는데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이쪽에서 또 국민들 혈세를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줬어요. 거의 한 10조 원? 네. 그러면서 국민들 혈세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유동성 위기 퍼지면서 추가로 혈세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네. 참 역대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선은 원래 조선의 국모라고까지 불렸는데 요즘 그런 그러니까요. 국모 수준이 아니네요. 네, 국모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대우조선 지금 상황이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기업에서 안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쵸. 예, 숫자를 정치권 들으니까 이슈로 딱 너무 이제 크게 다가오시죠. 그러네요. 이게 정치권 이슈로 사실 파업이 묶이다 보니까 그냥 약간 됐는데 사실 조선의 주가 동력은 또 수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에 네. 카타르발 이슈로 처음에는 우려가 컸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그게 네. 잘 풀리면서 네, 갈까 했는데 멈췄어요. 이게 그렇죠. 시장에서 성장주로서 이제 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스탑이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여파가 네. 컸던 건지. 글쎄요. 일단은 시장이 조금 하락을 멈춘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아까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부분이에요. 지금 카타르에서 2년 전에 이걸 이제 건조 슬롯을 먼저 우리가 생산하는데 쓰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발주는 아닙니다. 그걸 2020년도에 건조 슬롯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의 도크를 우리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걱정됐던 게 최근에 발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카타르에서 지금 LNG선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 안보 사태 이런 위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때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시장에서 우려했어요.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수주 공시 나왔던 것들 보면은 굉장히 조선가는 잘 나가고 있어요. 척당 2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최근의 신조선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때 계약을 잘했네요. 네,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일단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카타르가 빅3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한국조선해양 네. 그 3사에다가 거의 100척에 달하는 LNG선을 발주를 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게 빅3 따지면은 한 60척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가동했을 때 거의 한 2년치를 확보를 한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더 나올 확률들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가 수주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게 조선주 네.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씩 이제 그 프로세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2년 뒤까지 커버가 되는 거면 네. 지금으로부터는 더 먼 일의 실적이 네. 좋아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할 수 있는 슬롯을 계약한 것과 발주를 직접적으로 내는 건 달라요. 네. 카타르도 그 당시에 이제 슬롯 계약을 했다가 조금 멈칫하고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반기에 발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진척이 되면서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이 되어 가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오히려 감소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10%포인트 올라갔어요. 굉장히 좋은 그만큼 현상이죠. 인정을 받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그만큼 LNG선이라던가 이런 고부가가치 선으로 선박의 발주들이 쏠리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의 3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LNG선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조선주를 대해서 네. 결국에는 실적도 실적이지겠지만은 그래 실적이 중요하겠어. 그래 아니면 수주다. 그러면 조선주를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일단은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매크로적으로 시장 환경도 잡혀가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선주는 좀 이제부터는 사야 되지 않을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LNG선 발주가 수주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 수주 보면은 46%, 전 세계 선박의 46%를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뒤처졌던 부분들. 예전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 위주로 조선업이 발달을 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왔었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이 끼어들어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조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조선보다는 아무래도 기자재가 중소형 단위니까 탄력이 네. 좋잖아요. 맞아요. 조선 쪽 보세요? 기자재 쪽 보세요? 저는 두 개 다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말씀 많이 드린 거는 기자재 쪽 더 많이 말씀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자재 쪽은 단지 조선뿐만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산업들도 다 같이 피팅이라던가 관이음새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같이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것들도 좀 네.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랐죠. 그런 쪽들은 이제 본행제 관련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끓는 점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그 창고에 이제 온도를 맞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발주들이 계속 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사들이 발주를 빅3 쪽으로 하면은 그게 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단계로 오면서 실적들이 빅3보다도 더 크게, 더 큰 폭으로 좋아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던가 뭐 동성하이텍 같은 쪽들은 다 LNG, 많이 올랐죠. 본행제 본행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될 거고요. 뭐 태광같이 뭐 성광, 밴드, 관이음새라던가 이런 쪽들 하고 있는 쪽들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캐시카우가 하나라도 좀 더 있는 그죠. 기자재 쪽이 네.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보셨네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빛입니다. 아니 그냥 왜냐하면 유가가 사실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물론 오늘 좀 다시 오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선주도 유가랑 이게 또 그죠. 관계가 크리티컬하죠. 크니까 그럼 이제 유가만 봤을 때 네. 차장님께서 유가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유가가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분 거의 유가 애널리스트시거든요. 그러신가요? 아니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것 저는 같아요. 좀 윗방향을 좀 보고는 있어요. 윗방향으로요? 네. 네네. 저는 아주 윗방향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은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9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선으로는 일단은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비축유 방출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한 2천만 배럴인가요? 그 정도 또 방출하면서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약간 수요도 강한 지금 시즌이에요. 일단 코로나의 확산세를 더 살피면서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지만 네. 일단은 석유 수요의 회복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 중국 제외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건 이제 휴가철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휴가철에 미국인들이 이제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급증한다라고 해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봉쇄가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코로나의 확진 추이 이런 것들은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항공유 수요도 조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항공 도료용 수요가 이미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수준을 가고 있어요. 네,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아직도 러우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바이든은 사우디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석유 대안으로 이제 또 천연가스 이런 쪽들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LNG라던가 이런 쪽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유가는 당분간은 그래도 한 $90 이상 선에서는 레벨을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에너지원들의 어떤 메리트는 발생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봤을 네. 때 네. 두 분의 궤는 같이 네, 하네요. 맞아요. 네, 일단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네. 수요는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데 공급에 있어서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지금 당장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지가 말씀해 그죠. 주신 대로 관전 포인트가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조선의 유가 지금 푸른하느님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예, 컥. 네. 네,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 학정 실적 네, 가죠? 네, 학정 실적. 네. 영업이익 잘했네요. 칭찬해. 잘했네. 네. 칭찬해. 자, 마지막 섹터는요. 건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건설. 네. 건설도 참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게 정부 정책 타고 가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뭐 최근에 근데 건설을 제가 뭘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요즘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주가들이 좀 반짝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이후에는 약간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집권 1년 차잖아요. 1년 차에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 약속했던 공약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들을 피력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요즘에 지지율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할 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 지지율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달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건설주도 인플레이션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렇죠. 원자재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급등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다가 금리 상승까지 이런 부분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을 상쇄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 효과도 사실상 조금 미미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전반에 좀 불확실성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호재가 즉시적으로 주가에 연동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DLENC 이런 쪽들 공시냈는데 공시낸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택 부문이나 이런 쪽들이 국내 주택 부문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쪽들에 치중이 비율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한 쪽들은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도 정부의 수혜들을 받지 못하면서 조금 주가 흐름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위권의 국내 주택 부문의 업체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플레 시대에서 그쵸. 크리티컬한 건 원자재 가격인 것 같은데 그런 추이들도 네. 유가와 마찬가지로 하향 그렇죠.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런 지표들은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피크아웃 했다라고 느꼈던 게 네. 지금 이제 시카고 상업 거래소나 이런 쪽들에서 선물 거래되는 것들 그리고 인플레 쪽에 투자하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간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들어왔었던 원자재라던가 음식료 이런 쪽들이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빠졌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투기적으로 보고 들어왔던 세력들이 자금을 그런 인플레 성격의 자금들에서 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추이는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흐름들과 같이 좀 연동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시장에선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기가 잘 그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에 지금 뭔가 들어가는 원자재 값까지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근데 그럼 늦겠죠? 그죠. 가장님은 근데 건설 얘기는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건설 쪽은 사실 사차장님 다 얘기해 주신 거긴 한데 네. 그냥 잠깐 이제 저번 달인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사우디 네온시티. 네옴시티. 그나마 그게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뭐 그거라고 하는데 그건 네. 뭐 사실 너무 먼 얘기고 뭐 가능성도 그렇게 뭐 확 높은 것도 아닌 거라서 네. 네. 오죽했으면이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으로 네. 기다려야만 하는 네. 시간이 필요하네요. 인고의 시간이. 맞아요. 네. 오늘 뭐 시클리컬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적인 성장주 쪽으로 봤는데 네. 말씀 들어봤을 때는 역시나 소재 보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 중에. 소재 딱 답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네. 전체 섹터에서 네. 시장에서 네. 그냥 2차 전지 품고 맞아요. 쭉 갈까요?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합화만 하지 마시고 이슈 안 좋은 이슈 나와서 주가가 꺾일 때 아 이거 봐 내가 고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또 먼 미래를 보고 정말로 전기차 보급률 30%, 40%, 50%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정말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도 저는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너무 배합화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말 잘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네네 말씀하시죠. 신뢰가 될까봐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보고 신뢰를 판단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는 네. 실적도 탄탄하고 뭔가 길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쪽으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게 또 코로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데 네. 거기서 어떤 테마 안에서 굉장히 세부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쪽에서 혹시 유효하게 그나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치료제라던가 백신은 이미 좀 끝났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백신은 이미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추이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정도로는 새로 백신의 발주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외해 놓으시고요. 치료제도 사실상 이것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에 치료제 있나요? 없어요. 타미플루는 근데 있잖아요. 신종 네네, 그거 플루에. 있긴 한데, 네. 글쎄요, 저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하는 데 있어서도 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셀트리온에서도 지금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상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변이가 지금처럼 BA5 이런 식으로 변이가 돼서 왔을 때 또 임상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보다는 저는 일단은 진단 키트, 그나마 키트는 키트가 지금 미래에 이제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하고 있는 기업이 M&A 쪽 통해서 하고 있는 SD 바이오센서. 네. 지금 2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정말로 영업이 막 적자 나기도 하고 한 100억 내던 업체들이 한 2년 동안에 2조, 3조로 벌어버린 거예요. 그런 돈들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활발하게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은 코로나 키트로 돈 많이 벌었지만 향후에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미국의 유통망들을 인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키트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인수하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진단 키트 쪽에서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향후에는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안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은 중장기로 봐라라는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네. 그냥 우리 다음을 한번 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한번 나와주시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대를 하면서 오늘 네.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